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장기 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조정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적어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정은 고수 초보 할 거 없이 누구한테나 좀 힘든데요.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은 장이 보통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습니까? 50대 50 확률로. 그러면은 상승장에서는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락장을 그냥 마냥 무섭다고 피하거나 언제까지 이렇게 벌벌 떨고 있게 되면 상승장 때 먹었던 수익을 하락장 때 고스란히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승장 때는 그냥 두고 먹고, 그리고 하락장 때는 그에 맞는 대응 요령을 통해서 하락장을 잘 견뎌내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락장을 좀 이용하기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그런 요령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하락장은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그 빠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무서울 것 같고 빠질 것 같으면 팔면 되죠. 팔고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죠, 잘. 왜? 내 막 그 금쪽 같은 종목, 내 금쪽 같은 삼성 SDI를 감히 팔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야 이제 객장 가서 막 직접 사시고 막 2, 3일씩 걸려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사는데. 그리고 살고 파고를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좀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계좌를 비워두는 거 아닌가요? 현금만 가지고 하락장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쯤 됐을 때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이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이제 문제 해결이 들어가야 돼요. 애초부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 종목을 보통 되게 초보분들이 많이, 저도 초보지만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급등주를 따라잡다가 보통 많이 마이너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급등주 따라잡지 마라 마라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어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많이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초부터 좀 근거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크게 물릴 자리들이 보여지지 않는 종목 위주로 사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또 차후에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소 안정권을 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제 들어갔을 때 5% 수익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지켜봅니다. 최초 진입 시점부터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수라고 또 이것도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 종목이, 해당 종목이 5% 수익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5% 수익권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조정이 왔을 때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 정도는 그날 당일 하락한다고 해도 어차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5% 정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조정을 끝내고 제가 들어갔던 종목은 시젠, 그리고 제널로션,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거 다 제가 개인 영상에서도 충분히 기업 설명도 다 드렸던 종목들이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추천주로도 같이 드렸었던 종목들인데, 물론 운이 많이 좋았지만
거의 뭐 이틀, 3일 만에 10% 넘게 다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제가 오늘 어제 새벽에 남겨드렸던 시황에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현금화가 좀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종목들이 다 10%권이 넘어서 굳이 현금화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죠. 왜냐면은 안정권이니까요. 이미 안정권을 넘어섰죠. 10%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내일 조정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종목 그 분석이 중요하고 그리고 매수 시점 그리고 매수 그 단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이 흔들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좀 조짐이 보여진다. 요런 지점들도 제가 계속해서 시향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차 조정 시작 구간 그리고 현금화 시점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령 이제 장이 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최소한 3분의 1은 덜어내는 거죠, 그냥. 이미 5% 안정 수익권이면 크게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장이 흔들릴 기조가 보이는데 보통 이제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더 쉽게 눈에 띕니다. 안 좋은 기조들이 보통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래서 그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분의 1을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럼 또 내려놓는 거죠. 3분의 1씩.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현금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근데 보통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겨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 그 금쪽 같은 종목과 난 못 헤어져 라고 하시잖아요. 절대 난 못 내려놓겠어 라고 하시잖아요.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려놨는데 오르면 어떡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같은 이제 초보들은 내려놨을 때 오를 확률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 내려놨는데 상승할 것에 대한 미련은 차후에 가져가셔야 될 거지. 지금은 기본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요령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내려놨으면 그걸 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더 오른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은 기본적인 조정에 대한 이제 패턴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막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근데 뭐 막 너무 주변에서 많이 표현을 하시니까 뭘 사랑에 빠지지 마. 지금 뭐 나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나도 사랑을 못해. 막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빵가게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빵집에 가면은 이렇게 빵을 한 10커팅 정도 해가지고 한 그 봉투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종목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있죠? 많이 사시는 거? LG화학 할까요? LG화학을 사셨어요. 그러면은 LG화학 한 주를 10조각으로 나눠서 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한 주가 10커팅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LG화학 70만 원이 오늘 당장이라도 한 68만 원 정도로 내려갈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한 3조각 정도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68만 원에 다시 채워 넣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2만 원씩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을 너무 이렇게 가슴팍에 꽉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그 손님으로 예를 들까요? 그 암체로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방에 재우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어떤 종목,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도 조정해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모든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가슴팍에 두지 마시고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비록 내 계좌에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왔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세요. 저는 그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매번 조정마다 힘드실 거고 매번 탈출기에 고민하셔야 되고 매번 물타는 고민을 매번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승이 반이면 하락이 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번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심테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은 거의 1년을 넘게 추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심택은 제가 그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2만 원 밑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9월 조정, 요번 조정 때 심택이 무려 한 17,000원까지 갔을 거예요. 제가 그 최애 저점은 정확히 캐치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2만 원도 저평가인데 17,000원이면 완전 땡큐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17,000원이면요 한 수개월 전의 가격일 거예요. 최소한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러면은 그 17,000원부터 2만 원이 되는 그 시점까지 그 수개월을 버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하루하루 그렇게 피말리면서 버텼던 그분들의 시간을 우리는 하루 이틀만 해도 쉽게 돌아가서 같은 맥락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조정이. 그래서 조정을 그런 식으로 잘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걸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더 드릴까요? 그 만약에 뭐 좋아하시는 명품 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명품 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 세일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싱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명품관들도 전부 다 세일을 해요. 20, 30%씩. 그러면 보통 이제 딱 비유가 좋네요. 이게 그 조정이 보통 크게 오면은 한 2, 30% 내지 빠지는데, 종목들이 최대치로 거의 대부분. 그러면은 당장 이제 12월 26일 곧 돌아올 박싱데이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정가를 주고 백화점 가서 그 백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설사 그 백을 오늘 사왔다고 해도 조금 더 내린 가격에 그냥 그 언박싱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죠, 중고가에. 그리고 나서 2, 30% 세일을 할 때 다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백을 그 보냈다고 해서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시 싸게 사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먼저 요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빠르게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무서워하시는 것들이, 조정이 왔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지하 끝까지 뭐 한 10층까지 파고들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3월 같은 폭락장은요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특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장은 쉽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설사 그런 장이 또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더 큰 기회로 받아들여서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미리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미리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치로 보통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 20% 내지 30% 정도가 최대치다, 맥시멈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조금은 편하시죠. 뭐 종목이 막 반토막 나고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정은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조정이 또 올 겁니다. 분명히 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매번 이제 다른 분들, 대부분의 분들처럼 이제 벌벌 떨면서 이게 언제까지 빠질 거냐, 내일은 괜찮냐, 언제 또 오르냐, 이러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조정을 잘 살리시는 분들은 그 조정이 한번 찾아오면요 아주 침을 흘리면서 기다립니다. 아, 언제까지, 좀만 더 빠지면 더 좋겠는데, 와, 이 종목이 이 가격에, 그러면서 막 눈이 돌아가요. 자, 이제 다음 조정 때는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계실지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 20개, 30개씩. 그러면 조정 국면이 들어섰을 때 대응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각 종목별로 사연들이 있고 그 기업 내용이 있는데, 그 당장 이제 종목 수를 줄이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합니까? 대부분 이제 제 기준이지만 제가 만난 고수분들은 네 종목 내지 한 진짜 많아봐야 다섯 종목을 잘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네 종목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두 종목 내지 세 종목. 근데 그 두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공간이 딱 시작되면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얼마를 내놔야 되고, 또 조정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가 1차로 들어가고 다시 평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 회복 시점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나 시간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종목을 막 20개씩 30개씩 가지고 계시면 그 어떤 고수가 그 계좌를 들고 있어도 조정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 수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으시는 방법을 쭉 터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좀 차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종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종목 하나 가지고도 사고팔고를 하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종목을 가급적이면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저는 최소로 잡아요. 근데 그 6개월, 1년을 뭐 그 기업만 보고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다른 일을 다 하시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이런 기업 분석 같은 경우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27개를 드렸죠. 이 기업들 이거 다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대부분 봤던 종목들이에요. 기업들이고 그러면은 그 보시는 분들은 제 시간 6개월과 1년 사이에 그 제 시간을 지금 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거 드린 겁니다. 잘 그냥 흘려 보셨겠지만 이 종목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에만 다시 돌아봤을 때에도 이 작가가 그 종목을 그 가격에 줬었구나 라고 아마 하게 되실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당장에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 했는데요, 거의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올랐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요거 이제 여기 메모 드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자세가 좋은지에 대한 자세 교정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종목 매수 신중히 해서 5% 수익권까지는 늘 그 종목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 적정 평단을 빠르게 맞춰줘서 5%까지는 이렇게 도자기 다루듯이 종목을 좀 다뤄주시는 거. 분할 매수의 필요성이에요. 결국은 이 분할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해라 너무 얘기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냥 듣기도 싫고 무슨 내 예수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당장 내 계좌가 분할되게 생겼는데 뭔 소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5%까지는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정이 오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이용해서 평단을 최소한 5% 정도는 더 상승을 시킬 수 있게끔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심화된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과 절대 연애 금지, 사랑방해 제어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락장은 무조건 기회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작가처럼 제가 이번 조정 때 이게 하락을 크게 먹었거든요. 진짜 거의 역대 최고로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핑계 조금만 댈까요?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게 딱 정해진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VIP 방문 소식을 제가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전에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위험한 거니까 좀 패스를 하지만 VIP 그 방문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은 천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해당 발표 내용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발표 내용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을 좀 선침해 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제가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다 전량 매도를 하면서 함과 동시에 제가 현금화를 딱 해놓고 다음 주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또 짜증이 나네요. 그 LG화학발 갑자기 시작된 그 2차전지 조정을 시작으로 조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9월 하락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제 평소에 단타를 잘 치지도 않는데 그 딱 한번 단타 한번 쳐보겠다고 그렇게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뉴딜 관련주를 그렇게 매집을 해놨다가 아주 된통 크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천을 들고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그 하락장 당일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그래서 복구를 다 하긴 했는데 좀 감담이 서늘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밥을 그렇게 웃으면서 먹지는 못했고요. 그냥 좀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하락장은 이렇게 그 대응을 다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막 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 대응 요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카페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장세마다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향을 겸해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허접하게 말고 좀 속된 말로 허접하게 말고 좀 체계를 가지고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정말 듣기 지겨우실 때까지 제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요 주식이 재미없어요. 조정을 이용할 줄 알 때부터 주식시장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꼭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을 조정을 잘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